안녕하세요. YS쇼의 CNG 목수팀을 이끌고 있는 신목수입니다. 첫 번째 방송을 하고 이제 두 번째 방송 시간인데 지금 9월달은 제가 현장보다는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어색하지만 현장에 나가지 않고 지금 사무실 안에서 이렇게 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이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방송 시간에 제가 준비한 거는 목수 현장에서 사용하는 목수 언어들, 목수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거든요. 이번 상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현장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고 저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방송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목수 현장 용어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 현장에 목수를 준비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첫 현장에 투입되는 인테리어 실장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단 언어 소통이 되니까. 일단 목수 현장 용어 자체는 일본어들이 많아요. 일본어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읊어보면은 이게 무슨 소린가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저는 정리한 게 한 12가지 정도 정리를 해봤거든요. 12가지 정도,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아마 소통하는 데 전혀 불편이 없겠다. 그냥 쭉 한번 제가 읊어볼게요. 다루끼, 마지, 기리, 다쿠바리, 가다, 가베, 덴조, 고구치, 야나오시, 도베, 도메, 하리, 가네, 오가네, 오야서미. 이 외에도 굉장히 예도 종류가 많은데 어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니까 거의 일본어 같죠? 일본어죠. 일본어가 거의 한 80에서 90%를 현장 용어로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12가지만 간추려서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자, 근데 목수 용어를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 목수 용어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오원이 저도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이나 딴 나라 사는 거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시대를 거치다 보니까 그 시대에 때부터 내려오던 현장 용어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대표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요. 조금 한글화 시켜서 우리나라 말도 충분히 풀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앞으로도 이 용어들을 현장에서 써가면서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한번 해볼까 해요. 현장에서 되도록이면 이런 단어들을 빼고 한글로 풀어서 오가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수직과 수평이니까 수직과 수평을 본다라고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거든요. 목수가 기성세대에서 세대 교체가 되면서 트렌드화 되면서 젊은 층 목수들도 많이 유입이 되고 기존 오야지들의 대장, 팀장, 단장급들의 의식 변화가 생기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조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도 되도록이면 일본어로 되어 있는 용어를 쓰지 않고 한국어로 좀 풀어서 우리나라 말로 좀 풀어서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분들이 의식 있는 모습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보기 좋은 모습이죠. 저 또한 저희 팀 또한 하나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천해 나가는 그런 팀이 되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일단 오늘 주제인 현장 용어 한번 알아볼게요. 다시 한번 읊어볼까요? 다루끼, 마지기리, 다쿠바리, 가다, 가베, 덴조, 고구치, 야나오시, 도베, 하리, 가네, 오가네, 오야서미 이렇게 12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 이 외에도 용어는 많지만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목수가 쓰는 자재 나무 종류 중에 미송과 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미송이 뭔지 소송이 뭔지 모르시는 분이 좀 계실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듣고 있으면 그냥 한자어로 미송, 아름다운 위에 소나무, 송자니까
나무 재질을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줄임말이에요. 미국에서 생산된 소나무를 미송이라고 하는 거고요. 소송은 지금은 없어진 나라지만 러시아지만 옛날에 소련이라는 나라가 존재했을 때 소련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를 수송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송과 소송으로 나눠진다. 이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설명했던 다루끼, 요거는 한글로 풀면 각재, 다루끼, 각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내장 목수들이 많이 사용하는 자재이기도 하고요. 각재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반 저희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재는 한치각이라고 해요. 30에 30. 네 면의 길이가 똑같아요. 정사각형의 30mm에 30mm. 근데 정확하게 자질을 해보면은 지금은 거의 한 28mm씩 떨어져요. 27, 28, 28에 28. 근데 이제 30으로 통칭을 하고요. 요 각재 단위 길이를 말하는 거는 보통 8자, 9자, 10자, 12자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요거는 현장에 따라서 틀려져요. 현장이 아파트 현장인 거 같은 경우는 2,400이 넘는 경우가 많이 없으니까 선고가 보통 8자를 많이 쓰는 편이고요. 현장에 따라서 좀 더 현장 높이에 따라서 길이를 맞춰서 자재를 많이 쓰는 편이고요. 다루끼는 각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글용으로 풀었을 때 각재. 그 다음에 마지길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거는 공간이 있어요. 벽면이 있고 중간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있죠. 이 공간에 벽면을 세우는 거, 가벽을, 임시 가벽을, 새롭게 가벽을 세우는 거를 마지길이 세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요거도 한글로 풀어보면 가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가벽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닥구바리, 요거도 현장에서도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각재, 우리가 한치각을 사용할 때 지금은 이제 워낙 이제 각재도 종류가 많다 그랬잖아요. 2x2도 있고 뭐 2x6부터 해서 그 두께는 동일한데 이 넓이 폭이 틀려진 각재가 많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바쁘다 보니까 한치각을 시켜서 닥구바리를 한다. 그러니까 다루끼 2개를 조인하는 거예요. 조인해서 2x4나 2x6를 만드는 거죠. 한치각을 2x6가 되겠죠. 이게 입전이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만드는 걸 닥구바리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요 말은 뭐 쓰기는 쓰는데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루끼 2개를, 한치각 다루끼 2개를 조인해서 붙여서 만드는 거를 닥구바리 한다라고 표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다는 한국어로 풀어보면 기본 틀을 말하는 거예요. 가다를 짠다. 요거는 틀을 짠다라는 얘기예요. 정사각형, 뭐 예를 들어서 2,400에 2,400짜리 가다를 만들어라. 호네라고도 하거든요. 호네를 만들어라. 그렇게 하면 그거는 그 2,400 각재를 사용해서 2,400짜리 상을 걸어서 그 가다를 만드는 거를, 그 틀을 만드는 거를 가다라고 기본 틀을 만든다. 가다를 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대, 쉽게 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방에 있는 벽을 가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덴조는 천장이에요. 천장을 덴조를 친다. 이렇게 하면 천장에 상을 걸고 천장 작업을 하는 것을 덴조라고 통칭해요. 그 다음에 보구찌, 절단면을 말하는 거거든요. 보구찌라는 게. 이게 뭐 속거나 MDF라고 했을 때 요 면이 아니라 요 면을 말합니다. 보구찌면을 현장에서 이런 용어를 많이 써요. 보구찌면을 일전시 간격을 줘서 알판을 좀 쳐볼까? 그러면은 2개의 MDF가 있다면 보구찌면을 일전을 띄운다. 요 얘기예요. 요 사이를 보구찌와 만나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 면이 붙는 게 아니라 붙으면 면을 보구찌를 붙이는 거겠죠. 그렇죠? 보구찌 면을 일전씩 보자. 일전을 띄워서 시공을 하자. 이래 되면은 요거를 띄워서 알판 시공을 하듯이 보구찌 면을 띄운다.
절단면을 고구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도매를 줘라. 이건 쉬워요. 각을 줘라는 얘기예요. 각을.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돼요. 현장에서 도매 45도 도매를 줄까? 이거보다는 45도 각도로 이렇게 재단을 해서 몰딩을 치자. 요 각은, 요 도매는 좀 찾아야 되니까 그 각, 그냥 얘기를 각을 찾아서 몰딩을 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리 요거도 풀 수 있어요. 한국어로. 보죠, 보. 대들보, 보. 요런 것들도 통칭하는 게 하리거든요. 그러니까 골조를 세울 때 하중을 받는 기둥 같은 부분들을 하리라고 보시면 돼요.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냐면요. 하리를 기준으로 해서 선장 하리를 기준으로 해서 선장을 하리를 기준으로 해서 밑자로 밀자 이렇게 해요. 그리고 기둥 같은 경우에 딱 튀어나와 있는데 기둥을 쌀까라기보다는 하리를 감아 싸서 양쪽 가벽을 치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하리는 보나 대들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우리가 목수들이 많이 쓰는 용어예요. 가내, 오가내. 가내, 오가내는 한글로 풀어보면 수직과 수평이에요. 가내가 수직이고 오가내가 수평이거든요. 요거도 가내, 오가내라는 말을 안 써도 이제는 되지 않을까. 현장에서 수지에 내배기를 띄워서 수직을 보고 수평을 본다라고 아마 이제는 얘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목수들이 가장 싫어하는 용어가 있죠. 안 좋은. 그러니까 싫다기보다는 이 단어를 안 쓰는 경우가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할까요? 레나우시 작업을 했는데 실수를 했어요. 뜯어 고쳐요. 이 부분을 목수들 사이에서는 레나우시가 낫다. 레나우시의 손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게 오야서미. 이거는 기준선을 말하는 거예요. 오야서미는 상가 작업을 하기 위해 아파트는 굳이 그 오야서미 자체가 좀 많이 필요 없긴 한데 상가 작업을 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룸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가벽도 세워야 되고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파생시키는 기준선이 필요한 거예요. 가운데 어디서 당기든 정확하게 기준선을 잡아놓고 이 기준선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벽이 맞다고 수평이 맞다고 못 보기 때문에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파생이 돼서 룸이 생기고 복도도 생기고 여러 가지들이 생길 수 있는 이 기준선은 보통 반장급, 팀장급에서 많이 나오죠. 왜? 책임 소재가 있거든요. 요거 기준선 잘못 나와버리면 치수도 안 맞을 뿐더러 전체 디자인을 뽑았는데 뭔가 틀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렇게 12가지를 정리해봤거든요. 다시 한번 읊어볼게요. 다루끼, 마지기리, 다쿠바리, 가다, 가베, 덴조, 고구치, 데나오시, 도메, 하리, 가네, 오가네, 오야서미 이렇게 12가지 정도만 알고 계셔도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를 하고 계시면 아마 현장에서 작업자들과 소통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12가지를 정리해봤고요. 일단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저희 팀은 저겠죠? 저희 팀보다는 저의 생각은 이런 언어들이 조금은 없어져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현장에서 충분히 한국어로 우리나라 말로 풀어서 얘기를 하는 운동이 목수들 사이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44층 그 기성세대 목수들과 세대를 바꿔주는 지금 가운데 있는 목수들, 그 다음에 앞으로 가야 돼 올라오는 목수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 단계 넘어가면서 이런 단어들이 없어지고 한국말로 우리나라 말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날이 되기를 바라보고요. 그런 운동이 조금씩 우리들 의식이 목수들 사이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네요. 일단 두 번째 방송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꼭 눌러주시고요. 이번
9월까지는 이렇게 현장을 사무실에서 방송을 하는데 10월달부터는 첫 참가 현장부터는 현장 방송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여기 앉아서 방송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방송을 하는 게 좀 자연스럽지 않을까. 네, 목수는 역시 현장에서 빛을 내니까 다음 방송은 현장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